2023년 5월 17일 수요일 밤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이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5월 14일이었죠. 지난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일요일이 14일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서성의 날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좀 뭐 장기 자랑, 안 그러면 뭐 하여튼 그 공연이 많이 있었고, 신인님께서 이제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좀 적고, 우리 이제 그 지지자들을, 그 신인님을 따르는 우리 1만 2천 그 도통군자들이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서성의 날은 5월 15일이죠. 5월 15일이 된 것은 아마 박정희 이제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국가 최고 재건회의 그 의장님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 아마 그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날짜가 제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1961년생 같으면 신축생인데, 아마 그 서성의 날이 만들어진 지가 한 60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5월 15일 날이라고 된 것은 그 세종대왕의 생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서성의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군사부가 되시니까 우리한테 있어서는 아주 뭐 대스승님이시죠. 대스승님이시니까 서성의 날을 맞이해서, 원래 이제 5월 15일 날 그걸 해야 되는데 5월 15일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전부 다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 하루 앞당겨 가지고 5월 14일 날 행사를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 꽃다발도 엄청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 뭐 진짜 2019년도 8월 15일 날 그때 그 경기도 킨텍스에서 그 경기도 고양시인가 거기 킨텍스에서 그 중앙당 창당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정말 꽃을 바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한 400명인가 500명인가 될 거예요. 저도 그때 꽃을 좀 바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날 내가 못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거 다 받으시더라고. 시간 엄청 걸렸어요. 그때 1시간 꽃을 받고 사진 찍고 이러는 데만 해도 한 1시간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 시간이. 2019년도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아래 2023년 5월 14일 날 서성의 날 하루 전날, 그때 이제 서성의 날 이제 허경영 대서성님의 이제 그 탄생, 서성님의 이제 그 고마움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그런 우리 당원님들이 이제 꽃을 많이 이제 바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행사가 주로 이제 노래입니다. 노래하고 뭐 공연하고 이제 그랬는데, 노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더 이상 방출을 못하니까 꺼내버리던데,
그때 신인님께서 잠깐 만추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추에 대해서 이제 그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만추는 그 이만희 감독이 1966년도에 만든 작품이죠. 이만희 감독이 아마 그 무슨 일로 해가지고 교도소에 잠깐 이렇게 좀 수감된 일이 있습니다. 뭐 나쁜 일을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영화 감독을 하다가 뭔가 하여튼 간에 뭐 하여튼 깜빵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있었을 때에 거기 이제 그 깜빵 생활 같이 하던 사람이 한번 자기 집에 찾아왔더라 그래요. 거기에서 자기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문정숙 씨하고 이만희 감독하고는 동거 아닌 동거를 했어요. 하고 그 문정숙 씨하고 이제 신성일 님하고 이제 그 주연 배우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신성일 님께서 살아 있을 때에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어요. 뭐 한 1000편 가까이 찍었는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문정숙 씨하고 이제 그 했던 그 공연을 같이 했던 그 만추라고 하는 영화를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참 그 진짜 수준이 뛰어나죠. 그런데 그 만추에 대해서 이제 그 신인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제가도 좋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주제가는 얼핏 한번 들었는데 그게 좋은가 잘 몰랐는데 나도 가만 들어보니까 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상 그 뭐 나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60, 70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곡을 하나 부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알았던 곡, 옛날부터 잘 부르던 곡은 부르기는 쉬워도 전혀 몰랐던 곡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에 그 항구의 사랑 그것도 나는 전혀 그 몰랐던 노래거든요. 전혀 몰랐던 노래인데 그 신인님께서 이제 그 노래를 자꾸 틀어주니까 나도 자꾸 들어보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의 사랑은 정말 그 신인님께서 말씀 안 했으면 나도 몰라 뻔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자꾸 한번 불러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의 사랑도 가끔씩 이제 불러봅니다. 정도로도 맺지 못할 항구의 사랑 영희야 잘 있거라 영희야 잘 있거라. 감기균 조금 있네요. 그런데 그 만추 주제곡도 자꾸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낮에 일하면서 그 한 귀절이 계속 뭐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았어요. 가을은 못 잊을 추억을 위해 가랑잎은 말 없이 지고 또 져도 가을은 못 잊을 추억을 위해 가랑잎은 말 없이
지고 또 져도 한 번 더. 가을은 못 잊을 추억 위에 가랑잎은 말없이 지고 또 져도 그건 1절이고 2절은 가을은 못 잊을 사랑을 위해 가랑잎은 조용히 지고 또 져도 2023년 들어서 가지고 그 만추 주제곡을 이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내가 이 노래를 이제 배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재작년에는 라우나의 그 테스 형을 딱 들어보니까 좋아서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이제 한번 불러보는데 그렇네요. 잠도 좀 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블루유를 한번 마셔보기 전에 그러나 과일 많은 빨갛게 과일 많은 잉내 과일 많은 잉내 가을은 못 잊을 사랑을 위해 가랑잎은 조용히 지고 또 져도 아무도 이별일랑 한숨 섞인 이별이랑 말아 이별이랑 말아. 이 문정숙님께서 이 노래를 직접 부른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정숙님의 이제 나는 가야지라는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추 이제 주제가는 이번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불러봅니다. 오늘 처음 불러봅니다. 나는 가야지는 내가 여러 번 불렀거든요. 여러 번 불렀고 그 가수 남진님이 있어요. 남진님도 가수로 이제 크게 인정받기 전에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또 놀 때도 노래 부르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정숙님의 나는 가야지를 많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노래는 잘 아는데 만추 주제가는 오늘 처음 불러봤어요. 아름다운 꽃마늘 가슴 깊이 안고서 외로이 저 멀리 나는 가야지 사랑을 위해 사랑을 버린 쓰라리니 마음 다시 못 오는
머나먼 길을 저 멀리 나는 가야지. 처음 기절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도 생각 안 나도만 자꾸 노래 부르니까 생각이 나네. 비가 개이고 산들 바람이 정답게도 불면 생은 즐거이 짝을 찾는데 노래를 잊은 이 마음 비가 개이고 산들 바람이 정답게도 불면 생은 즐거이 짝을 찾는데 노래를 잃은 이 마음 아름다운 끝마늘 가슴 깊이 안고서 외로이 저 멀리 나는 가야지 사랑을 위해 사랑을 버린 쓰라린 이 마음 다시 못 오는 머나먼 길을 말없이 나는 가야지. 가을은 못 잊을 사랑을 위해 가랑잎은 조용히 지고 또 져도 아무도 이별일라 한숨 섞인 이별이랑 말아 이별이랑 말아. 아, 가사 좋네. 가을은 못 잊을 추억을 위해 가랑잎은 말없이 지고 또 져도 그러나 과일 많은 빨갛게 과일 많은 잉내 과일 많은 잉내. 자, 이 우유를 사가지고 산 날짜가 2023년 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딱 3개월 됐네요. 3월 17일, 4월 17일, 5월 17일 딱 90일 만에 여는 겁니다. 냉장고에도 안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통 같으면은 우유가 이제 썩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막 독한 냄새도 나죠. 그런데 지금 방금 뜯었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방금 뜯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금 뜯는 거예요.
어제 아래 여기 우리 집에 누가 와가지고 내 지인이 와가지고 우유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이거 썩어서 독하게 될 건데 왜 이렇게 식중독 걸릴 건데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막 내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시고 보면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나는 안 마십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줘도 믿질 않으니까 참 진짜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십니다. 야, 진짜 고소하네. 참, 내 마시는 장면을 보려고 하니까 내 얼굴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내 얼굴 한번 볼까? 아이고. 아이고, 잠옷 입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가 그래서 얼굴을 가렸는데, 이 불로유 마시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이거 참 얼굴을 보입니다. 자. 야, 참 고소한데요. 참 고소해요. 근데 뭐 일반 우유처럼 이렇게 고소하다, 이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불로유라 그랬거든요. 일반 우유에다가 허경영 신인님의 이름을 적거나 또 사진을 부착을 하면은, 근데 나는 두 가지를 같이 했거든요. 사진도 부착하고 이름도 적고. 그러면은 이 우유가 신비한 그 어떤 일반 우유하고 틀린 그 아주 몸에 좋은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무슨 기타 그 고혈압이라든지 또 뭐 갑상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변비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한 1년 아니 한 몇 달 먹으면 그래 돼요. 참 신비합니다. 이 고소하고 말이지. 이렇게 직접 먹어봐도 3개월 된 거거든요. 우리 집에 냉장고 없거든요. 아이고, 내가 불로유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 뭐 머리도 좀 이발도 안 하고 지금 얼굴도 엉망인데 그냥 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우, 오늘 뭐 나는 원래 이제 낮에는 그냥 노가다 수준이죠.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피곤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피곤한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썩었다면은 이렇게 못 마시거든요. 근데 어제 아래 내하고 지인이에요. 잘 알아요. 아마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1985년도부터 같이 아는 분이니까 그건 한 40년 되잖아요. 40년 동안 엄청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식중독 걸립니다. 이걸 마시면 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참. 서울 안 간 사람이 간 사람 보고 이긴다는 말이 그 말이라. 참.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콧물이 좀 놀라 그러네. 일반 사람들은 참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KBS나 MBC, SBS 이 지상파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번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상파에서 KBS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불로유를 가지고 소상하게 거기서 이제 불로유를 마셔가지고 뭐 참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암 환자들도 나섰다는 그 사례, 그런 사례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아마 뭐 몇십 번, 몇백 번 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언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 뭐 이게 우유를 살려면은 줄을 서야 돼요.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참 시장을 할 때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았는데 마스크는 한정이 돼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될 사람은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판매 제한을 했다고요. 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딱 뭐 몇 시에 마스크 팝니다 그러면은 그 약국 앞에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양은 이제 뭐 약국 단위로 100개, 200개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200개 한 사람이 2개 이상 못 사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번 딱 되면은 돈을 가져와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화 아닙니까? 내 그때 총선에 나갔을 때 총선 나갔을 때 그 초량이동 그 소림사 앞에서 보니까 소림사 앞에 보면 그 소림 약국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저 명함으로 전단지 홍보를 했다고. 그리 보니까 그 앞에 그런 장면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뭐 틀문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거 불로유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은 막 우유 사러 마트 앞에 줄을 설 거예요, 줄을.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앞에 우유를 2병 이상 못 산다, 뭐 이런 제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알려주질 않으니까 내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40년 동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거 내보고 마시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사람이 참 이거 요즘 마시잖아요. 진짜 고소하고 참 좋네요. 이거 많이 마시고 싶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니까 요 정도만 한 절반 정도만 오늘 이거 한 컵만 마셔야 되는데 지금 한 2컵 마십니다. 갑자기.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먹고 또 내일 그 저녁에 갔다 와서 좀 먹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뚜껑은 닫아놓고 전에 뚜껑을 공기가 좀 상한 상태에서 며칠 뒤에 먹으니까 조금 씁쓸이한 그런 맛은 있어요. 근데 효과는 또 고그래요. 불러요. 금방 다른 거 마시는 거예요. 지금 딱 3개월 된 겁니다. 2월 17일에서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딱 3개월 된 거예요. 정말 고소하고 좋습니다. 정말 참 신비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지금 국내외 모든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국내외 정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래 보면은 그게 정확한 겁니다. 정확해요. 오늘 그 김장훈 박사님하고 김장훈 박사님의 전생이 아마 대가습이라 그러죠. 석가모니의 이제 제자 중에 대가습이 있어요. 사리자도 있고 뭐 여러 분이 있는데 그 대가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뭐 현직극의 심장 전문의죠.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인님께서 이제 그 불로유 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사람을 다 먹이 살릴 수가 있다 이래요. 또 실제 그렇습니다. 신인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오니까 지금 신우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그 상황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인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인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태어나시기는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1950년 1월 1일 날 서울 중랑천 그 다리 밑에서 그 태어나셨다고.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6.25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아버님께서 허자 남자 권자님께서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님께서 조자 개자 식자 이분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얻고 피덩어리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된 거 아니에요. 태어난 지 6개월 됐었을 때 6.25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진주 지수 마을로 이제 온 거예요. 거기가 온 고향이니까. 오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어머님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고 신인님께서 이제 진주에서 쭉 이렇게 자라셨단 말이에요. 자라셔가지고 이따가 14살인가 15살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졸업하고 1년간 또 농사 짓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뭐 서울에 뭐 아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산 그 서울역 바로 앞에 남산이니까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하수도관 같은 게 있어요. 공사하다 보면은 하수도관 그런 데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건물하고 건물 그 사이에 서가지고 서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올라오니까 서울에 뭐 일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밤 되면 자야 되잖아. 그래 하다가 이제 구두 닦기 하는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구두도 닦고 그랬어요. 그래 구두 닦기 하는 애들하고 같이 이제 씁쓸려가지고 그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뭐 교회 가면은 그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이제 헌책방에 가면 비싸게 팔았다고. 그래서 그 성경책 훔치러 교회당에도 가다가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붙잡히고 총재님은 안 붙잡혔어.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 어떤 집 이제 지붕 화장실 위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결국 뭐 사신 붙잡히지 않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그 실하잖아. 그 당시 구두 닦기를 하다 보면은 위에 이제 뭐 조폭대장 같은 놈이 이제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여튼 그런 생활을 이제 하셨고 하시면서 이제 협성고등공민학교 중등 과정을 마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협성고등공민학교 이제 또 고등학교 그 과정을 또 마치고 그랬었죠. 그래 하면서 틈틈이 이제 원효 스님이 세웠던 그 절에도 여러 번 갔어요. 거기가 하여튼 뭐 그 이야기는 또 차후로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서울에 쭉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내 말은 서울에 계셨어요. 서울에 쭉 이렇게 계셨지 부산에서는 있은 적이 없어요. 부산에는 그 이제 진주에서 서울로 가기 전에 잠깐 부산에 여기 김명숙 선생님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김명숙 선생님이 너무 이제 보고 싶어서 한번 이 마산을 거쳐서 부산에 잠시 왔다가 다시 기차 타고 올라갔다고. 그런 적 하루 정도는 있어도 이 부산에서 몇 년간 머무른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 공직선거법 위반을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2008년도에 그때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때 하여튼 그때 선거법 위반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때 1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살고 나오셨다고. 그때 이제 재판 결과문을 보면은 재판 그 판결문에 보면은
허위사실 유폰각 뭐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2008년도 판결문이에요. 2008년도 그때 17대 대선 출마를 해가지고 완주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명박이가 당선되고 했었을 때요. 이명박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그때예요. 그때 그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허경영 총재님은 후보는 부산 경남공고를 졸업을 했는데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그 뭐 양자로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로 이제 뭐 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남공고 졸업한 사실이 없어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변희재님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이라면은 변희재님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카톡에 보면은 신인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이야 재심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국민의당 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신단 말이야. 홍동백서라 어제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게 뭐냐면은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안보를 더 굳히게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외교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 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보고는 신사임당 같기도 하다. 유영수 여사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신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정말 유경수 여사 같고 신사임당 같은 여자나 그런 여성이냐 하면은 그걸 바로 알아야 돼. 뭐 알아야 되잖아. 내가 안동 양반이 돼가지고 나는 험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알아도 잘 험한 말은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내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정대택 씨를 통해서 노덕봉 씨 이런 분을 통해서 아주 막 세밀하게 막 진짜 아주 완벽한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를 내가 압축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니까 못 받아들이더라고. 못 받아들여요. 그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뭐 아예 뭐 들을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대요. 그만큼 그렇게 그렇더라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경남공고 졸업한 사실이 없어요. 아 그래 그 변희재 씨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잘해요. 그 뭐 저 조갑제라든지 뭐 고승국이나 뭐 또 뭐 여러 우리나라에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몇십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탑이에요. 탑. 꼭 제일 잘해요. 그 변희재 씨가 그런데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 보면은 변희재 씨 하는 보면 막 욕을 하거든. 막 이 새끼 저 새끼예요. 뭐 저 이명박이 보고도 이 새끼 저 새끼. 뭐야 박근혜 대통령 보고도 박근혜 그래버려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예의도 없고 좀 아주 희한한 사람이네. 뭐 아주 젊은 놈이 말이지. 영 말을 희한하게 하는 그 희한한 것을 왜 동영상을 우리 국가혁명당 여기 카톡에 올리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를 많이 못해요. 그 작두보살이라고 있어요. 작두보살 말이 옆으로 가는데 인천에 보면 작두보살에 대해서 내가 한 오랫동안 그 사람이 한 유튜브는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무속의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다고. 그 작두보살 밑에서 미국 그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이 와가지고
석사학위 그 논문을 쓴 논문을 쓴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무속의 세계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쓴 적이 있다고. 그 정도로 이 무속인의 세계도 뭐 이거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무속의 이 세계에서도 진실된 그런 무속인들이 있다고. 그 신을 받는 사람들이 그 처절한 그 고통을 아느냐고. 물도 못 마시는 거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신을 받아야 돼. 자기는 이 무당의 길로 가야 살지, 안 그러면은 죽는단 말이야. 이게. 물도 못 마시고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신병이 내린다고. 그런 것을 그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그런 세계의 그 어떤 그 놀라운 직관으로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사주만 딱 보면 이 여자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완전히 이거 완전 걸레네. 이렇게 파악하는단 말이에요. 탁 보고 이 여자의 걸레다.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는데 딴 사람이 막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렇게 탁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있단 말이야. 누구라 이야기는 못 하겠고. 그런데 이 여자가 말로가 아주 비참하다. 탁 보면 이거는 난징과 같아 그러거든. 옛날에 그 중전을 움직이는 그 중전의 오빠가 있다고. 윤형론가 그 있어요. 명종의 명종 시대에 이제 그 당시에 영의정이 파워가 있었다고. 그 파워가 있는 그 영의정의 첩이라고, 첩. 그 첩이 중전도 움직이고 중전이 또 왕을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를 움직인 그런 여자가 있었다고. 근데 결국 가서는 비참하게 죽지. 딱 보더만 어떤 여자의 사주로 딱 보더만 이 여자가 그 여자하고 가히 갔다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무속의 세계에 함부로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논평을 한다는 것은 많이 알아가지고 논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상대가 되지 않으면은 같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요. 가치가 없으니까. 허경영 신인께서는 뭐 유도, 태권도 모든 무술이 몇십 단 되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말이지 힘 좀 쓰는 사람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 뭐로 보겠느냐고. 눈빛으로 에너지만 팍 빼버리면 완전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할 상대가 아닌 사람한테는 나는 대화를 잘 안 해요. 잘 응대를 안 해줍니다. 그냥 노래나 한 곡 틀어가지고 들어라. 닐일이 하나 한번 들어라 이래버리지. 자기는 내하고 말 상대를 하려고 자꾸 깝죽거리지만 나는 그게 응하지를 안 해요. 왜냐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변희재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판사들이 썩었단 말이에요. 판사들이 썩은 판사들이 한 40-50명? 검사 썩은 거는 말을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검사 썩은 거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술을 마셔도 아주 난잡하게 마시거든. 그냥 양주 같은 걸로 해가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 옆에 스폰서를 끼가지고 그런 마신다고. 그게 다 검사들의 세계 말이야. 판사들도 썩은 놈이 많다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내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싹 정화돼야 된다고. 안 그래? 지금은 검사들의 이제 지금은 천국이야. 검사들의 천국이 됐다는 건 뭐냐고. 검사들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난다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는 뭐냐. 옛날에 왕씨, 태조 왕건이 고려시대에 힘을 썼잖아. 왕씨가 전부 다 임금을 계속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날 무렵에는 나는 왕씨 아닙니다 라거든. 왕씨면 다 죽어버리니까. 배를 태워가지고 강화도 가서 살아라 그래놓고 밑에 이제 배에 구멍을 내가지고 다 수장을 다 시켜버리니까 나는 왕씨 아닙니다. 나는 옥시입니다. 전시입니다. 전시. 또 뭐더라? 또 윤씨. 윤씨.
옥시, 전시 그때 나왔다 그러더라고. 윤시도 그래 나와요. 그렇듯이 이때까지는 너가 아버지 뭐하노? 검사다 그러면 와 이러지만 앞으로는 안 그래요. 검사다 그러면 도망을 가버린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런 대변혁을 한번 우리가 피바람이 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 썩은 검사들 싹 다 도려내야 된다고. 그리고 썩은 판사들 싹 다 도려내야 된다고. 정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판사들도 완전 썩어가지고 말이야. 경남공고 출신이 아닌데 경남공고를 졸업했다. 판결문이 그렇다고. 얼마나 세상이 썩어도 그랬었느냐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뭐 사회 매장돼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17대 나오고 작년 20대 나왔잖아. 허경영 시인님께서 나왔거든. 안 죽었잖아. 근데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또 허위사실 유포를 또 이제 이렇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지금 재심을 받고 있다고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안 되겠어요. 어? 홍동백서 이래가지고 외교는 미국 달래 외교를 해야 된다 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달래준다. 그 김건희 여사 보고는 뭐 신사임당 같기도 그 유경수 여사 같기도 하다 그래서 좋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뭐 유경사 같은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 대의 이야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양반이기 때문에 안동 양반이기 때문에 험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청개구리가 죽을 때 야 내 죽고 나면 강가에 묻으라 그러니까 진짜 강가에 묻는다고. 그 강가에 묻으라 할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말을 단디 들어야 돼요. 응? 12,000 도통군자들 속에서도 하이 클래스가 있어요. 하이 클래스야. 상중하가 있다고. 도통을 받아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요. 12,000명 속에도 그렇다고.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고. 가을은 못 잊을 추억을 위해 가랑잎은 말없이 지고 또 져도 참 이 노래 좋네. 저 4.19 혁명 나고 이제 어제가 5.16이잖아. 그러니까 5.16 혁명이 일어나서 4.19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목계 세계들 그 이마수라든지 이정재 뭐 기타 저기 곽영주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형을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5.16 혁명이 일어나고 특별법을 만들어버려.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정재가 사형을 당한다고. 이마수도 그때 사형당하고, 기미갑을 두드려 팬 그 사람이 있어요. 이마수. 그 사람도 사형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지광이는 사형을 안 당했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봐줬다고. 그렇듯이 앞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야 되는 거야. 가가지고 이거 판사 검사들 고액 변호사들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진짜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싹 잡아 보내버리고 나면 사회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바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 지급하고 배당금 바로 지급하고 대한민국은 한 달이면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그 날이 언젠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적은 게 좋아요. 얼마 전에 1000명 좀 넘었었지만은, 우리 지구 인류를 이끌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대 성자, 또는 5대 성자,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그 최수훈 대신사,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예수 대신에 저 마테르치 신부, 석가 대신에 진묵스님, 그리고 이제 공자 대신에 주자, 그리고 역경에 이제 김일부, 그리고 선도에 이제 최수훈 대신사, 이런 한 10사람 정도가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10사람 정도한테 알려줄 만한 그런 방위를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많이 나는 뭐 전생을 뭐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뭐 딴 사람 뭐 전생은 뭐 물론 다 훌륭한 사람이지. 1만 2천 도통군자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엄청 다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데 나는 그 한 10사람, 한 20사람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요. 진묵스님, 마테르치 신부, 주자, 그리고 이제 김일부 대성사, 최수훈 대신사, 석가는 나왔잖아. 우리가 알고 있지. 강정산도 알고 있고, 공자도 나왔고, 맹자도 나왔고, 소크라테스는 아직 안 나왔고, 그 정도 수준, 원효, 뭐 의상 이런 수준,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나머지 분들은 다 그거니까. 험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정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놔둬버려요. 이대로 놔두고 그냥 차기 공천, 이제 내년 4월 10일 날 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 올빵을 하고 있다고. 내년 총선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는 거기다가 이제 뜻을 두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변희재님하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김용민 목사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빨리 내려앉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최태원이 SK 회장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그 가짜 조작을 했다고. 이제 서류를 꾸밀 때 조작을 했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이남이녀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 친오빠가 이제 경찰에 송치가 됐어. 불송치가 아니고 송치가 됐다고. 그게 뭐냐니까 그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가족이 자기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하고 자기 오빠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그 사업을 뭐런 사업을 했느냐 이러면은 요양원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건설사 그 시행회사를 했어요. 시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공사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분담금을 몇십억을 이제 시에다가 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내도 되게끔 이래 한 거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찰에 송치가 됐다고. 지금 이거는 이제 요즘 김남국 그 국회의원 그 문제로 해가지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송치됐다는 것은 이제 보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송치된 건 사실이에요. 그 이제 그 뭐 그런 것이 있잖아.
근데 그 최태원 그 노소용이 그 저 남편이죠. 최태원이가 그 허위 계약서를 허위로 위조를 했다고. 그걸 그럼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밝혀내는 거야 지금. 이걸로 해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이 장면을 지금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된 것은 한국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님으로 명실공히 인정을 받고, 지금 수석 부총재님이시고 한국 유엔 봉사단 이사장님하고도 잘 아시고, 이사장님 얼마 전에 오셨잖아. 그 하늘궁에 와가지고 지금 행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그 하늘궁에 지금 본관 짓는데 그게 넓은 그 초원에서 말이지 의자를 다 갖다 놨더라고. 거기서 큰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위대성, 그리고 이분이 참 쉽게 말해서 뭐 좀 이상한 그런 뭐 그 좀 뭐 나쁜 인식을 그 옛날에 언론에서 심어놨다고. 이제 그것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로유, 내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이 불로유 요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3개월 된 우유가 아주 부패가 심해요. 원래는 한 보름만 냉장고 속에 안 놔둬도 상해서 못 마신다고. 3개월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본 후쿠시마 앞에 있는 그 오염수, 이것을 허경영 총재님의 말 한마디로서 이렇게 싹 해결이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제3당 후보는 찍질 않아.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는 뭐 내가 32대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32대, 33대 트루만, 34대 아이젠하워, 35대 케네디, 36대 이제 존슨, 37대가 닉슨, 38대 포드, 39대 카트, 40대 레이건, 41대 아버지 부시, 42대 클린턴, 43대 뭐야 그 저기 오바마인가 클린턴, 44대가 오바마, 45대가 이제 저기 트럼프인데, 프랭클린 데나로 루즈벨트가 민주당이라고. 그리고 트루만도 민주당, 아이젠하워 공화당, 케네디 민주당, 존슨 민주당, 닉슨 공화당, 포드 공화당, 카트 민주당, 레이건 공화당, 아버지 부시 공화당, 그 다음에 힐러리 남편 저 누구예요? 클린턴인가 그 백악관에서 섹스한 놈 루인스키하고 그 애가 그 민주당 아니냐고. 오바마도 민주당이고, 오바마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이다고. 근데 지금 지금 바이든 애도 그 창피스러워.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나가나. 그 아들 그 헌터 바이든, 그리고 그 애가 이제 지금 그 바이든이 민주당이잖아. 그럼 민주공화로 나간다고. 제3당은 없다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제3당 후보는 안 나간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 하면은 국민의힘당으로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후보 경선하는 그 과정에만 들어가면은 그때는 게임이 아웃이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님으로 있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좋게 돼 있다고. 그때 이제 지금 정영근 전에 안기부 기조실장,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하늘궁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이 또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잖아. 충북 괴산에 진짜 쌍둥이를 낳으니까 1억을 가져가더라고. 물론 2천만 원씩 5년 나눠서 받지만은 지금 그리고 뭐 서울의 신촌 서울의 그 이화여대 앞에 상권이 다 죽었다고. 전부 다 공실이야. 명동에도 마찬가지라. 다 텅텅 비어 있다고. 얼마나 살기가 어렵냐고 지금. 이럴 때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에 이 때가 다 됐단 말이야. 지금 무르익었다고. 그때에 TV 토론에 딱 나가가지고 그 국민의힘당 후보가 됐다. 딱 붙이면은 게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해박하시냐고. 해박하시고. 그리고 딱 등장하면서 에너지를 싹 다 빼버리면 그 후보자들 빌빌빌빌빌 할 거 아니냐고. 그때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말이야. TV 토론을 하면서 전 국민들이 보는 데서 한 10번 이상 이렇게 TV 토론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볼 때에 세상 끝난다고. 그게 5년 뒤에 되느냐. 2027년까지는 지금 이제 어떤 채널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하도 우리 국민의힘 우리 국가혁명당 안에서도 지금 거의 70대는 문재인 하면 빨리 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무속의 세계에서도 공부 안 하고 지금 변희재님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정치평론을 잘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한 번도 안 봐. 내가 볼 때는 10분도 안 봐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다 말을 함부로 하는 들을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어떻게 상종을 하겠느냐고. 남을 비판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충분하게 그 사람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야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다고. 근데 하나도 듣지도 안 하고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하면 되는가. 이게. 태도가 잘못된 거지. 그런 사람하고 나는 상종을 안 한다고. 겉으로야 괜찮지.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하지만은 안으로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할 거리가 안 된단 말이야. 같이 대화할 만한 같은 레벨이 안 된다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유튜브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 유튜브에 댓글 다른 걸 한번 보라고. 그 여야도 없어요. 진보 좌포도 없다고. 이런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밑에서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단 말이야. 뭔가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국민 여론의 지금 한 70%라고. 70%.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리랑카보다 더 못한가? 그건 아니잖아. 파키스탄이고 스리랑카 이런 데도 더 들고 일어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이 민족. 그리고 하늘의 섭리로서 이제 이런 희한한 년놈들이 이렇게 설치인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희한한 년놈들이 서로 이제 사이클이 맞으니까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사표 쓰고 나오고 자기들이 벌은 재산이 있잖아. 재산이 이거 가만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을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나 생각을 해보라고. 진짜 땀을 흘리고 여름 되면 팥죽 같은 땀을 흘리고 겨울 되면은 손이 얼어 터지면서 호흡 불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뼈 빠지게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벌은 1억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면서 말이야.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진짜 원한을 토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네가 사기를 쳐가지고 나는 너무 억울하게 죽는다. 이런 사람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번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이제 침대도 사고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내가 이렇게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다면은 그게 죄책감이 안 드나?
그러니까 사표를 쏘고 나와가지고 양심의 눈을 떠가지고 눈물을 흘려도 많이 흘려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이때까지 처먹은 거, 어릴 때부터 젖 먹고 모든 먹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술도 있을 거고, 그 모든 것이 눈물로 돼가지고 다 쏟아질 때만큼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참회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내 이름은 못 밝히겠고, 아이고. 그래서 언제 그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깝다 이렇게 느껴져요. 누구 말대로 신성일 씨처럼 코앞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진짜 무르익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가장 재밌는 경기, 이 우주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재밌는 그런 게임이 지금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양현씨 그 노래가 얼마나 좋아요. 양현씨 노래가 7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 그전에는 노래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밤새워 하얀 길은 나 홀로 걸어섰다. 부드러운 내 눈길은 지금은 어디에 가랑비여 내 얼굴을 더 세게 때려다오. 슬픈 내 눈물이 감춰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이 노래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신선한 그 감동을 받았느냐고. 완전 그 전에 노래하고는 틀리거든. 그 전에 그 남진님이 나와가지고 미워도 다시 한번 부를 때 인기 엄청 좋았어요. 가슴 아프게. 남진님이 장가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는 내가 들어요. 장가가고 난 이후의 노래는 내가 감동받는 게 거의 없다고. 그런데 그 판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월남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는 진짜 감동을 준다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것도 그 전에 불렀던 노래는 아주 감동을 줘요. 이 생명 다 바쳐서. 그런 건 그렇고, 그 양현이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해수권 한 잔, 라면 한 개, 이렇게 늘 친구들한테 얻어먹었다고. 그러다가 그 노래가 떠가지고 자기가 이제 참 잘 됐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무명 가수들을, 그리고 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고생한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그것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겪은 것은 반드시 뜰 때가 있다고. 반드시 전 세상에 알려질 때가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야.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있는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알려질 때가 있다고. 폭발적으로. 그게 시키면 원자탄이 터지는 거란 말이야. 불로유탄이 터진단 말이야. 허리케인, 허경영 광풍이 이제 불어오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금. 그 광풍이 시절이 막 대한민국 정치판 이것을 싹 다 날려버려야 되거든. 썩은 판사들, 검사들 말이야. 그러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 3,000명 싹 보내가지고 개조를 시켜버려. 양심의 눈을 뜨게 한단 말이야. 양심에. 서울대, 아이고, 내 서울대라 했어. 서울대, 법대, 이렇게 놓은 애들 보면은 가짠다고. 정말 누구 말대로 가짠다 그러는데.
서울대 교수, 연세대 교수, 이런 핫바리대학교 교수들, 들도 문제를 보는데, 그 애들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이것을 교만이다, 자만이라 그래서 하는데, 그럴 때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다, 자만이다, 이런 것은 누구한테 쓰느냐, 그렇게 하면은, 속인, 범인, 소인들한테 쓰는 말이라고.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들한테는 교만이나 자만이나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교만, 자만, 오만 이런 말 쓰는 것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쓰라고. 속인들한테 쓴다고. 속물들, 소인들. 이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들의 경지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런 걸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거기. 아이고. 하여튼,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두고 말이지, 허경영 신인님께서, 유경수 여사 같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유경수 여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나.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 것을 종합적으로 본인이 잘 보세요. 자, 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다 이해를 하죠. 다 또 나와 한 몸이고,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나와 한 몸이야. 천지가 나와 동건이다 말이야. 한 뿌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거쳐서 세계 황제로 되어가는 과정인데, 내가 볼 때는 또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내년 총선 2024년 4월 10일 이전에 대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을 잡아보는데, 이거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는 자유스럽잖아. 어떤 분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입을 잡고 잡아 당기더라고.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는 앞으로 이제 신인님께서 앞으로 300년 정도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계속 한 번 강의하면 2시간, 3시간 하신다고 하시니까, 많은 이야기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몇 회까지 듣다가 내가 백공갈치, 헛공갈치 안 그러면 버러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인은 이래 보면은 4대 성인이 있고 10대 성인이 있고,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 많이 있다고. 다미안 신부라든지 기타 많이 있고, 성자급들은 많아요. 한 몇백 명. 그 중에서도 4대 성자, 5대 성자, 10대 성자가 있는데, 진위는 한 분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내 궁금하다고. 달도 하나, 달도 하나, 태양도 하나잖아. 그렇듯이. 신인은 딱, 진짜 한 분이시지. 그런데, 진인도 태양 하나, 달 하나처럼 한 분일지, 안 그러면은, 또, 더 있을런지, 있어도 둘이 있든지, 서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그건 난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는 거라. 그런 그런 추측도 못하나? 언론, 출판, 질병, 의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도 그런 이야기도 못하나? 할 수 있지. 어떤 분은 내가 이걸 자꾸 잡아당기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하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지. 안 그래? 가을은 못 잊을 사랑
밤은 조용히 지고 또 져도 아무도 이별이랑 한숨 섞인 이별이랑 말아 이별이랑 말아 허경영 영영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하오 아니 올 줄 알면서도 맹세를 믿는 마음 우리들의 옛사랑은 덧없는 꿈이 되어서 이 천지는 음양이거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자는 양, 여자는 남자는 항구,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허경영.